안녕하세요. SSE 감각력의 이상식입니다. 본 구조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심화학습으로 관사를 잠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관사, 갑자기 관사가 툭 튀어나오니까 엄청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사실 어려운 파트입니다. 가르치기도 어려운 파트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문장 연습을 하게 되면은 관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를 써야 하는지 덜을 써야 하는지 써야 하는지 안 써야 하는지 무지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초반에서 부담스럽게 언급했느냐? 그만큼 쉽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 안배를 했겠죠. 어려우면은 뒤로 뺐겠죠. 자, 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주목하시죠.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마 평생 관사를 제대로 못 배우고 영어를 끝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자, 갑니다. 관사란 뭐냐? 1. 기능입니다. 명사 앞에 붙어서 개체화 기능한다. 개체화가 뭡니까? 다른 뭔가와 구별화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화가 된다는 것은 뭐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요,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럼 관사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부정관사부터 설명합니다.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거래요. 정해지지 않은 거래요. 그리고 관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붙는 거니까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형용사. 이거 알아두고. 자, 부정관사는 뭐냐? 정의합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의 느낌이야. 아무 것이나 하나야. 아무 것이나 하나의 느낌입니다. 즉, 전문용어로 보면은 불특정 명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원입니다. 원. 자, 구슬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야, 아무 것이나 하나 뽑아가 그러죠? 이게 원입니다. 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라는 것은요, 아무 것이나 하나라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돼요? 만약에 a boy 이렇게 하면요, 뭐예요? 어떤 소년, 한 소년이라는 것은 어떤 소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some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특별한 느낌이 강해져.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anyone 하면 누구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same의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하나같이, 한결같이. 원이 뭡니까? 하나잖아요. 한결같은, 하나같은 이런 느낌에서 the same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할 때 뭐라고 합니까? birds. 그렇죠? of. 얘가 그러죠? 그렇죠? feather 그러잖아요. 이렇게. 깃털이 같은 새들을 뭐라고 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같은 느낌이죠. 뭐 흔하게 쓰이는 same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정리하세요. 아무 것이나 하나의 느낌이 바로 부정관사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부정관사와 쌍벽을 이룬 게 뭡니까? 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는 어렵지 않아요. 정관사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내렸어요. 정관사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붙이는 것이 정관사입니다. 예를 들게요. 자, 선생님의 장점이 뭐냐? 예를 피부로 와닿게 설명합니다. 자, 내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산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등쳐먹고 있어요. 오늘 또 영기라는 나그네가 곽을 보기 위해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자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럽니다. 서찬아! 예, 아빠! 때가 됐다. 칼 하나만 타오할 때, 칼 좀 타오. 칼 가져갈 때, 그 칼은 셀 수가 있죠? 셀 수가 있는 데는 반드시 관사가 붙든지, 소유격이 붙든지, 지시, 형용사라는 것이 붙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설명할게요. 그럼 일단 봅시다. 칼 가져와라 할 때, 여러분 같으면은요, 덜을 붙일까요? 어를 붙일까요? 만약에 저는 덜을 붙인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요, 아버지가 사람을 잡을 때는요, 항상 그 칼을 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가져다 면 그 칼 가져다 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공감대 형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를 붙이면 되냐? 아무 것이나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 잡을 때 쓰는 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루가 있는데, 만약에 아빠가 칼 가져올 때 어를 써버리면요, 아무 칼을 하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예를 들어볼게요. 야, 주원아,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에 있는 나무 앞에서 보자 할 때 그 나무에는 덜을 붙일까요? 어를 붙일까요? 만약에 주원이라는 친구하고 내가 항상 만나는 나무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덜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앞에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아무 나무나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좀 느낌이 옵니까? 만약에 야, 영기야, 책상에 있는 펜 좀 줘 할 때 그 펜은 덜을 붙일까요? 어를 붙일까요? 일반적으로 펜은 펜인데 다른 펜도 아니고 책상에 있는 펜으로 한정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덜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여러 자루의 펜이 있어요. 그때 펜 좀 다오 할 때는 어를 붙여도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 펜 하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대란 뜻입니다. 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전제가 뭐냐? 공감대 형성이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펜은 펜인데 다른 펜도 아니고 책상 위에 있는 펜. 다음에 나무는 나무인데 다른 나무도 아니고 정원에 있는 그 나무. 소금 좀 줘 할 때 소금이 다른 소금도 아니고 테이블에 있는 소금. 이렇게 수식어를 받다 보니까 그 명사가 어떻게 돼요? 한정이 되죠? 그래서 잘 드세요. 그래서 명사 앞에 일반적으로 한정사가 붙습니다. 한정사.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한정사, 여기도 한정사가 나와 있죠? 한정사란 건 뭐냐면은 바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야. 다름 아니라 그 명사, 이런 거에 공감대 형성입니다. 한정사라는 것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는 꼭 알아주십시오. 그 세 개가 뭐냐면요. 바로 정관사 더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야. 만약에 그의 책 했을 때, 책은 책인데 누구 책이야? 그의 책, 한정되죠. 그래서 한정사라고 하는 거야. 소유격.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가 뭐예요? 이 책, 저 책 할 때, 보세요. 명사를 한정시키죠. 이것을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식을 받는 그 명사는요, 이렇게 한정사를 붙이면은 절대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붙이면 틀 때가 많아요. 이걸 전제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공감대 형성의 일환이다. 아셨죠?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공원, 학교, 소방서, 교회, 경찰서, 교도소, 하늘, 바다, 지구, 사막, 태양, 달. 어때요?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애한테 언어 교육을 시키는데요. 공원을 갖다가 학교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아이와 부모 사이의 공감대는 공원이 학교가 되는 것이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 보는 곳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배 보는 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하자. 그리고 불 끄는 곳을 소방서라고 하고 공부하는 곳을 학교라고 하자. 이게 공감대 형성이에요.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언어치고 약속이 아닌 게 없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공감대 형성의 느낌으로 이루어진 것들은요. 다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태양, 달, 사막, 지구도 마찬가지야. 야, 저걸 지구라고 하자. 저걸 태양이라고 하자.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덜을 붙이는 거예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 덜을 붙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태양에 덜을 붙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달에 덜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유일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유일하죠. 행성이 하나에 불과한데 그렇게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확장해서 볼게요. 동서남북도 약속에 의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을 뭐라고 하냐? the left라고 하자. 오른쪽을 the right라고 하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사의 개념은요, 덜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세요. 틀리더라도.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아침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설명 못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덜을 붙이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해서 in the morning 그러는 거죠. 또 최상급에는 또 덜을 붙인다고 배우죠.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주는 겁니다. 왜 덜을 붙일까요? 보세요. 우리 반에서 가장 키 큰 놈이야. 보세요. 가장 키 큰이라는 것은 한 명이에요. 그렇죠?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버리잖아요. 다른 놈도 아니고 딱 한 명으로 형성되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자식이 형성되니까 덜을 붙이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요. 최상급에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개념에는 그냥 덜 붙이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붙이세요. 따지지 마시고. 아셨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1번 예문 보세요. 1번. 야, 데스크에 있는 펜 좀 줘 할 때 어를 붙일까요? 덜을 붙일까요? 중요한 것은 셀 수 있는 단수명사에는요, 반드시 관사를 붙여주든지 소유격을 붙여주든지 지시형용사를 붙여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에 야, 책상에 있는 펜 좀 줘 할 때 뭘 붙일까요? 만약에 펜이 하나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반드시 덜 붙여야 합니다. 왜냐? 펜은 펜인데 막연한 펜이 아니야. 책상 위에 있는 펜으로 한정이 되죠? 그러니까 더가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 자루의 펜이 있어요. 그러면 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다 성립이 된다는 거. 자, 예를 통해서 익히세요. 지금 설명하는 것만 어느 정도 소화가 돼도 구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들은요, 경험을 쌓아가면서 익혀나가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우리한테 고래고래 소리쳤다는 거죠. 뭐라고 소리쳤어요. 이때는 뭘 붙일까요? 선생님이라는 것도 셀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붙여야겠죠. 어가 됐든 더가 됐든 붙여야겠죠. 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어떤 선생님이 우리한테 소리쳤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죠. 어떤 썸의 느낌입니다. 근데 덜을 붙이면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줄 때 덜 붙였다는 것은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야. 보통 담임 선생님이 할 때요, 그냥 the teacher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주치하면 the doctor 이렇게 쓰듯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 티처가 누군지 알 때는 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성립이 된다는 거. 어때요? 다음에 세 번째. 이거보다 교회 앞에 있는 나무 아래서 봅시다 할 때, 이때는 일단 뒤에부터 정리할게요. 이때는 어떨까요? 교회 앞에 있는 나무예요. 교회 앞에 있는 나무. 일단은 교회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앞에 있는 나무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를 쓰면 안 돼요. 이때는 덜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회 앞에 있는 나무인데, 자, 다른 나무도 아니고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딱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만났으니까 그럴 때는 단순하게 더가 되는데,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그 나무가 그 나무야. 서 있으면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럴 때는 어를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다음 예문.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양일 때는 유일한 거니까 더야. 그래서 핫선에도 무조건 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어떤 날은 태양이 지글지글 막 타오른다는 느낌이 되지만 어떤 때는 태양이 싸늘한 태양처럼 나한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느낌으로 와 닿든지 간에 그냥 썬만 올 때는 그냥 더 선이 되는 건데,
그런데 뭐 차가운 태양, 뜨거운 태양, 지글지글 끓어오는 태양 그런 느낌일 때는 스페셜한 느낌이죠. 색다른 다른 모습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조금 알듯 말듯 괜찮습니다. 5번님 보세요. 자, 반달이 우리를 환하게 맞이해준대요. 반겨준대요. 뭘 쓸까요? 여러분들 달에는 반달도 있고 초생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보름달도 있고 그걸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 달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달일 때는 그냥 덥니다. 약속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반달이에요. 스페셜한 느낌이죠.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가 되는 거예요. 한 2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와 다 씁니다. 다음 어떨까요? 개는 충직스러운 동물이다. 성실한 동물이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야, 대표 단수는 어도 되고 더도 되고 복수 형태도 돼.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자, 뭐 셰퍼드가 있고 뭐 진돗개가 있고 똥개가 있고 뭐 푸들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어떤 개가 됐든 간에 이 개를 총칭해서 우리가 뭐냐? 개라는 동물은 충직한 동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 개를 생각하든 이 개를 생각하든 이 개를 생각하든 이 개를 생각하든 충직한 동물이에요. 이게 뭐냐? 개 하면은 떠오르는 그 뭐야? 공감대가 형성되죠. 아, 충직한 동물? 그런 느낌일 때는 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개를 내세워도 이 개가 됐던 이 개가 됐던 아무 개를 내세워도 그 개는 충직한 동물이에요. 그때는 어가 되는 거죠. 이 느낌이죠. 어때요? 정리되나요? 자, 외우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그가 역사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야. 7번 같은 우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은요. 어떤 시로든 관사를 붙여주든 관사에 상응하는 걸 붙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단수명사는요. 셀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무식한 소리 들어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이다면 여기다가 한 더 정도 붙여주는 게 좋네요. 왜냐? 책은 책인데요. 역사에 관한 책으로 한정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8번님 보세요. 자, 이것은 많이 익숙한 예물일 거야. 야, 그들은 학교에 갔다 할 때, 덜을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리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원래 학교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라는 그 기본 개념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곳. 그렇죠?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것을 개념화시키는 거야, 학교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공부하는 곳이라서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덜을 붙이면 뭐라고 써요? 개체화 기능이 된다고 했죠? 추상적인 거에 덜을 붙여버리니까 개체화 기능이 되니까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덜을 붙여서 건물로 구체화시키는데 덜을 안 써버리면 뭐가 돼?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go to school 하면은 뭐야?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the school 쓰면 어떻게 돼요? 공부할 목적으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죠. 놀이하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go to the school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만일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보세요. in prison, in the prison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야, 영기야, 너 어디 있냐? 했을 때 상대방 답변이 들어갑니다. 나 교도소에 있어 할 때 여러분 뭘 쓰겠어요? 만약에 이게 시험지 나오면 어떻게 쓸래요? in prison 쓰면 어색합니다. 왜냐? 교도소라는 것은 죄수들이 수감하는 곳이죠. 추상적인 개념이야. 거기다가 덜을 붙여서 교도소라는 구체적인 건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덜을 생략을 해버리면 뭐냐면요. 지금 나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수감된 놈이 휴대폰을 봤습니까?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야? 교도소에 있다는 건 뭐예요? 면회하러 갔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적인 개념을 봐야겠죠. 그래서 I'm in the prison 이렇게 돼야겠죠. 아셨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I'm at the table 하고요. at table 하고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야, 상식아, 너 뭐 하냐? 했을 때, 나 식사 중이야 할 때는 뭐야? 테이블의 기본 성능, 기본 구실이 뭡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m at table 하면은요, 나 식사 중이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at the table이라는 것은 제가 질문한 거 의도하고는 안 맞죠. 나 지금 테이블에 있어 이런 느낌이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때요? 좀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더가 붙었을 때하고 안 붙었을 때의 이 차이점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 정도 부정관사는 아무것이나 하나의 느낌이 대표적인 느낌. 그 다음에 정관사 터는요 한정사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정사는 곧 뭐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정관사 터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자주 느끼면서 활용하십시오. 틀리더라도. 그리고 확인은 제가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정관사, 부정관사 활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셀 수 있는 단수명사일 때는 반드시 관사를 붙이는 습관을 기르시고 소유격이든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경우는 함부로 부정관사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부정관사는 개체어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는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약간 일단은 직접 경험하면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싶네요. 약간 그만큼 민감한 분위기 파트이기 때문에요.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심어 설명 구조에 대한 예를 통해서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주요 전치사들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보면은 60개가 준비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30개씩 끊어놨습니다. 일단은 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 30개 정도를 먼저 한번 해보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아셨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